땅부터 살리면. 그렇죠. 땅이 저는 네. 8에서 90. 맞습니다. 네. 땅이 너무 혹사당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이거 개선하는 게 좀 중요한 거 같아요. 땅이 살고 우리가 살고 아, 이게 이거죠. 예, 예. 비는 계속 오지 물은 안 빠지고 물 차 있는 상태에서 또 비 오고 이러니까 네. 나무 다 죽는다고 막 하루라도 급하다고 좀 빨리 좀 해달라 하셔서 나 급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네. 보내드리고 한 며칠 뒤에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처럼 되게 너무 반갑게 와주시면서 선생님 물 다 빠졌어요. 나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있구나 또. 그래서 이제 그 배수 관련해서는 정말 확실히 뭐 자신도 들고 이런 것들을 손님 좀 알아야 되는데 예. 그냥 막연하게 우리 제품에 대한 안내만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좀 그런 얘기 좀 듣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접하게 된 계기부터 그런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죠. 이게 그런가 하면은 네. 이제 제가 기농한 지가 한 12년, 13년 됐어요. 네. 해갖고 이제 그때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잖아요. 네. 지식을 접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유튜브나 인터넷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네. 가끔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봐도 자료가 약간 제한적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밑에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많이 얻었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우스를 가설을 하고 농사를 시작했죠. 했는데 제가 이제 대형도 있고 노지가 있어요. 요거 이쪽은 노지인데 대형이라는 게 이제 이게 큰 시설 하우스. 예.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뭐 질땅에 심어야지 포도가 달고 맛있다. 그런 좀 선입관이라 해야 되나? 네. 뭐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걸 믿었어요. 네. 믿어가지고 그냥 논에다가 그대로 하우스를 이제 가설을 했는데 객도도 안 하시고. 객도도 안 하고. 예. 네. 처음에 한 5년차, 6년차까지는 잘 되더라고요. 잘 됐었어요. 그나마 됐어요. 네. 거봉이 그때 자옥이었죠. 네. 자옥이 수세가 확 떨어지더라고. 한 6년, 7년 되니까. 네. 아마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한 네. 7년 되면은 수세가 확 떨어져요. 네. 보통 우리가 자옥이라 그러면은 이제 12에서 보통 15g 사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네. 7년 지나고 나서 6년부터인가 비대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보통 뭐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캠벨 걷다 그러면서 놀렸어요. 작다고. 근데 당도는 좋아. 작으니까 아니. 토양 이시가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땅이 더 단단해져서 계속 밟고 다니면은 땅이 단단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영양자나 이렇게 영양 집적이 너무 심해지니까. 너무 심해지죠. 예. 네. 제가 그때 보통 7, 8 대형 하우스는 10일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노지는 7이 나왔는데 작기 중에 재면은 17, 막 14가 17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산도가 그렇게 높게 나와요. 아니 그 pH, 그 이시가 네. 보통 이제 산도는 저는 아마 6에서 7 사이에 이렇게 네. 이렇게 관리를 했었고요.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뭐 네. 농업 관련 서적도 구매해서 이제 읽고 했죠. 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토양 산소에 대해서. 뿌리 호흡할 때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토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뒤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경반층을 깨는 이게 있다 해가지고. 갑자기 종류가 일어나는데. 그래가 이제 그거를 그때 사장님이 그 홈페이지 운영을 하셨을 거예요. 블로그. 블로그 그렇지. 네. 예. 네. 그거를 캡처 떠가지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써보신 분이 있냐고 내가 저거 밴드에 한번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답을 주시더라고. 효과 좋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용기 내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했죠. 그랬구나. 예. 이게 선입관 있잖아요. 이게 터트리면은 뿌리가 다 끊질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질문 많이 하세요. 밴드에 올렸어요, 제가. 네.
다양한 댓글이 있었어요. 네. 이거를 뭐 테스트를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네. 뭐 그래서 자기는 포기를 했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어떤 분은 이제 그분이 팁을 좀 알려주시더라고. 땅을 이렇게 좀 습하게 네. 푹 대가지고 토양을 습하게 해가지고 맞아요. 드리는 게 좀 효과가 좋더라. 이런 팁을 넓게 또 주시고. 되고. 맞아. 네. 확실히 이게 확실히 과정이 예, 틀리더라고요. 맞아요. 두둑이고 통로고 두둑이 닫혔을 때 예. 간격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제 여기가 꼬랑이잖아요. 예. 도둑이고 예. 그 중간에 해요. 아, 그러면 예. 나무가 심겨져 있는 예. 이 부분에서부터 예. 고랑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하면 이쪽 편에는 한 요쯤에 하고, 지금 이제 이쪽 편에. 네. 이렇게 저는 한 나무에 양쪽으로 하는 거예요. 한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양쪽으로 하시는 예, 거예요? 양쪽으로 해요. 많이 많이 해요. 하시네요. 제 생각에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예. 예. 아, 그러면 이 고랑 이쪽에 또 하고 또 건너가서 그렇죠. 또 이쪽에 하고 예. 또 저 그럼 양쪽을 다 하는 거네, 진짜. 예. 그럼 많이 터뜨리신다 진짜. 제 생각인데 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예. 그 제식거리는 난 폭을 이야기했는 거고 제식거리는 이게 이제 전목이냐 산목이냐에 따라 틀리고 예. 내 토양이 좋으면은 산목이라도 3m, 3m 50까지 이렇게 제식거리를 둘 수가 있고 네. 내 토양이 잘 안 되는 땅이라 그러면 저는 한 2m나 2m 50 사이 간격을 좀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저는 요거 2m 50으로 돼요. 2m 50. 예. 이게 더 오시고. 사장님, 그러면 이걸 저기 터트리는데 예. 이 나무와 나무 거리가 있는데요. 네. 이 간격은 나무 주변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일정한 간격으로 1.5m 단위로 계속 터트린가요? 하우스니까 이렇게 파이프가 서 있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 해서 많이. 대형 같은 경우 2m예요. 그러니까 2m로 다 들어가는 거죠. 아. 양쪽으로 2m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때 첫째 여기를 여기가 이제 이게 꼬랑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나무 한 무에서 붙이는데 그때는 효과를 크게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중간에 했어요. 이 뚜껑이다. 이게 이제 여기 우리가 파이프 하는 호스가 지나가잖아요. 네. 여기하고 중간에 여기 이거는 면적이 한 50cm 안 돼요? 50 정도 되요 50 정도. 네. 너무 하기에는 좀 건시럽고. 네. 그래서 그걸 봤죠. 이게 파동이 네. 여기까지 전달되는가. 보통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저도 봐요. 네. 이게 보면 눈에 확 보이는 게 1m 정도는 보이고. 그렇지. 그쵸. 네. 여기서 하니까 네. 여기까지는 좀 안 오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보통 뿌리가 가 있는 데가 여기하고 요 부위거든요. 이게 노지 기준으로 봐서는. 네. 이게 잠 뿌리가 많이 있는 잔뿌리 곳이- 많이. 예, 네. 여기하고 여기인데 여기 하면은 양쪽 다 전달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양쪽 다 하시고 건너가서 네. 여기 또 하시고. 양쪽 다 하시고 예. 딱 한 줄에 두 번씩. 그렇죠. 대신에 야는 이제 네. 나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하고 옆에는 저쪽에 하고. 네. 여기 하면은 이 건너편은 여기 무조건 이게 지그재그는 다 되겠죠. 아, 구멍이 이렇게 엇갈리게요? 헷갈리게. 예. 예.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골고루 되겠네요. 네네네. 원이 이렇게 되고, 네.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되고. 네. 사장님 해보시니까 네. 하루에 한 몇 평 정도 작업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은 평수라도 이게 이제 골이 제식 거리가 몇 미터냐, 이골 간격이 얼마냐에 따라 네. 이게 틀려질 수가 있는데 네네. 골 간격이 2m 50, 총 골 길이가 한 750m 정도 나와요. 600평 기준으로. 네. 김천에서는 그걸 한 단지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800m 이제 정각이면은 800m가 나오는데 750m 나옵니다. 그렇게 보고 작업하는데 이틀 반나절? 3일이면 널널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저도 별별 짓 다 해봤어요. 네. 그 속도 좀 개선해 보려고. 네. 그 드릴 있죠. 드릴로 구멍을 먼저 앞에 사람이 뚫어주고. 그렇게 되셨구나. 해보고, 네. 드릴 한번 태워먹었어 그래갖고. 그리고 열받으면 타죠,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들더라도 해놓으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일단 농한기에 하잖아요. 네. 시간 충분히 했어요. 대형은 네. 자갈이 되게 좀 이렇게 질땅인데 자갈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잔돌이 많아요. 잔돌이 많아요. 예.
파이 돼요. 그거. 그쵸. 예. 조금 들어가면 쿡쿡 찍히니까 예, 들어가고. 옮기기도 해야 되고 또, 네. 그런 것도 있고. 일적게 하면서 나무 주변에만 하고 그러니까. 넘어가도 되느냐, 음. 전체를 다 하는 게 맞느냐. 아니 저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힘드는 거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농한기에 뭐 부업을 딴 걸 하니까 네. 약간 시간이 쫓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렇고 보통 농민들은 뭐 농한기에 뭐 널널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많이 하면은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니까. 네. 아이고 근데 수세모 정말 망고 땡입니다. 다 하긴 돼요. 수세 조면은 병충해 강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연관이 있잖아요. 연관이 있는 거죠. 예. 네. 나무가 건강해야지 그렇죠. 면역 물질을 내뿜으면서 예. 충도 좀 덜 기피하는 어떤 그런 아, 걸 그렇죠. 내뿜기도 네. 하고 나무가 건강해지니까 네. 벌레도 안 오고 네. 그 병도 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어떤 약으로 인한 작물이 건강해지는 거라면 우리는 침토 파쇄기로 토양을 개선한 걸로 해서 나무가 건강해지면 예전보다 좀 병충해 좀 덜하는 현상이 좀 느껴지셨나? 이런 것도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하는 작물은 다 무획재배잖아요. 무획재배 이렇게 지배린 처리하는 네. 거잖아요. 일단 무획재배는 제가 봐서는 수세가 좋아야 돼요. 네. 수세 좋으면 다 해결됩니다, 뭐든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식입을 그럼 하신 게 보통 예. 대형 하우스는 가온 들어가기 한 10일 전에 그리고 이게 보일러 가동하기 10일 전에 그러면 그 시기가 저 겨울 저는 이제 대형은 이제 보통 1월 달에 1월 달에요. 예. 땅 해동을 시켜놓고 이렇게 이제 사업소를 닫아가지고 땅을 해동을 시켜놓고 네. 그때 이제 충분한 간주 후에 이제 이걸 시작하고 아. 노지는 네. 땅이 해동되는 시기가 보통 한 2월 말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 가을보다는 봄 위주로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렇게 하죠. 왜냐면은 가을에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 항상 의심이 들어요. 네. 가을이 나을까? 봄이 나을까? 그런 부분. 좀 말이 좀 달라요. 좀 어떤 또 학교에서는 그 가을에 하면은 잎이 없지만 나무는 겨울 동안 뿌리가 자란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예. 가을에 해줘야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말 들으면 가을에 해야지 겨울 동안 그럼 뿌리가 좀 더 튼튼해져서 예. 봄 돼서 확실히 좋아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도 예. 한번 가을에 해봐가 다시 또 이게 좀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는데 싶은데 원래도 예. 원래 솔직히 가을에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네. 또 여력이 일건이 안 되더라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또 봄에 하시고도 효과를 그렇게 보셨으니까. 예. 뿌리가 끊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봄에 하고 이제 잎 날 때 뿌리 끊어져가지고 해 입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잎 날 때부터 수세가 좋아졌다고 하셨으니까. 그쵸.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보통 봄에도 로타리질을 해요. 네. 가을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끄럼이나 이렇게 로타리를 뭐 하면은 네. 이런 봄에 2월 말이나 그때 하거든요. 네.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농사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미묘한 차이는 있겠죠. 있는데 그게 또 어느 게 좋다고 또 말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뭐 차이가 어떤. 일단 수세 좋아요. 수세 좋아지고 네. 비대가 잘 돼요. 이거는 뭐 이거 말씀드리면은 네. 거짓말이라고 보통 사람들 이야기할 거예요. 제일 크게 하도 커가지고 예. 무게를 재보니까 38g 나와요. 아, 38g. 네. 네. 물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지금 생각은 그래요. 이게 물론 이게 100% 얘가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처방도 좀 바꿨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알이 캠벨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뭐 소리가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다가 이제 데리거나 되는 거죠. 그건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거봉이 이제 약간 사양길에 샤인 때문에 치갖고 살짝 이렇게 죽는 시기였는데 네. 최고의 그때 성적을 좀 받았어요. 사장님 그러면 그 뒤로 이제 매해 그 굵기라든지 이런 거는 좀 꾸준하게. 아니죠.
그리고 바꿨죠. 샤이니로 다시. 아, 샤인으로 바꿔. 대세가 이제 샤이니니까. 그리고 이제 네. 대형은 처음에 대형 하우스는 네. 크게 솔직히 첫 해에는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근데 대형은 좀 멀리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얘 거 보고 네. 가까이 했죠. 했는데 또 확 차이가 나더라고. 비대는 작고. 가까이 예. 특히 저는 이제 그 샤인을 일찍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대목이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해갖고 뭐 온갖 대목을 다 심었어요. 전목모를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네. 우리가 전목묘라 그러면은 뿌리가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샤인을 접목해서 하는 건데 그 중에 188이 항상 썩였어요. 네. 비대가 잘 안 되고. 근데 가들이 좋아지더라고. 비대가 되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188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지금에서야 제가 안 거지만은 이런 사질토를 어떻게 하면 좋아해요. 자갈이나 이런 데. 네. 통기성이 특히 좋은 그런 거. 걔는 확실히 말이 커지더라고요. 이게 농업이라는 게 네. 이렇게 책을 접하면서도 이렇게 서적이나 이렇게 인터넷 매체를 접하면서 과연 이게 사실일까? 네. 자꾸 의심이 들어요. 하도 이렇게 그런 게 많으니까. 맞아요. 농법도 무슨 농법, 무슨 농법 네. 뭐 엄청 많은데 다들 그게 좋다고 하지만 이게 막상 내 환경에 또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 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자, 네. 이렇게 원리를 알자 이런 이제 위주로 가니까. 땅부터 살리면. 그렇죠. 땅이 저는 네. 8에서 90%. 맞습니다. 네. 네. 땅이 너무 혹사당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이거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땅이 살고 뿌리가 살면 아, 예. 되는 거죠. 예.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하우스 시설을 이렇게 자세를 해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처음 이렇게 농사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하우스는 시설에 투자하지 말고 토양에 투자해라. 네. 토질이 안 맞으면 무조건 개토를 비용이 들더라도 개토를 좋은 걸 하고 네.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뭐라 그러나 그 유공간? 그 자갈이 많이 섞여 있는 모래 아, 넣고 거기에 넣고. 조금 더 이제 또 이렇게 질이 좀 섞여 있는 네. 그걸 넣으면 보비력 잡을 수 있고 배수 잡을 수 있고 네. 제가 이렇게 여러 농가 다녀봤지만 그런 밭이 제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땅은 저거 필요 없어요. 사장님한테는 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 좋지만은 네. 안 되는 농가들은 본인들이 알아요. 네 맞아요. 아, 물 안 빠지고 뭐 이렇게 땅 아니까 쓸라 하시는 거고 전혀 문제 없고 농사 잘 되면 뭐 문제가 쓸 일 없겠죠, 당연히. 아,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얘기 듣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좋은 환경 만들어 가지고 네. 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니까 아유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그런 그 보통 땅심이 좋더라도 보통 이렇게 이제 초보분들이 포도농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땅심만 어느 정도 땅심만 받쳐주면은 포도는 한 5, 6년까지는 그냥 돼요, 잘 돼요. 네.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영양제 안 줘도 잘 돼요. 네. 미끄럼만 줘도 예. 뭐 시기에 맞게끔 일만 해줘도 잘 되는데 한 7년, 6년, 7년 되면 수세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요거 의심을 해봐야 돼.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가져가지고. 요새는 또 SSD로 약을 많이 치시다 그렇죠. 보니. 예. 네. 또 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토양이 pH가 어떻냐, EC가 높냐 이거 하고 이게 모든 부분을 다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예, 뭐 도움이 좀 됐겠습니까? 네. 많이 됐습니다. 저희도 돈 많이 됐어요. 그래도 최소한 이게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사장님께서 하셔서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은 맞기 때문에 네. 예. 기존에 판매했던 농가 저희도 잘 몰라서 예전에 판매를 그냥 가운데만 2m 간격 했더니 효과를 그렇게 제대로 못 보신 분도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는 부분이 효과를 못 봤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못 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최대 요런 방향으로 가면서 또 다른 또 어떤 결과를 다른 방향으로 이제 계절이라든지 바꿔서 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도움 진짜 많이 됐어요. 근데 야,